자, 645번에 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자, 그러한 fx에 대해서 이 함수 위의 점 4,f4에서의 접선L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잘 보니까 가조건에서, 자, L이란 이 직선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L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는 넓이가 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나와 있을 때, 뭐 g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f 2x라고 정의가 된다면 g'2를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합성함수의 또는 동시에 고배미분의 구도니 g'x를 먼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서 f 2x 생길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 뒤에 거 미분하면서 2 밖으로 나올 거니까 2x f', 2x가 생기는데, 어쨌건 간에 여기 x에 1을 집어넣으면 내가 g'2를 찾기 위해서는 f4도 찾아야 되고 f'4도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f4랑 f'4를 내가 어떻게 찾을 건가 하고 보니까 뭔가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4,f4에서의 접선L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접선L이 지금 이 좌표평면에서 먼저 2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면 기울기가 음수인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다. 그죠? 그럼 기울기 양수인 상태에서 지금 XY축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게 넓이가 인 직각 이등변이므로 여기가 2 되면서 우리 이 1차 함수의 구도가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이 L이라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Y는 기울기가 1일 거니까 X에 Y좌표 -1이라서 -2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얘가 지금 Y는 fx 위의 점 4,f4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 f4,f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해보면 얘는 기울기는 f'4고, 자, 지나간 점이 4,f4니까 이런 구도로 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럼 f'4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직선의 기울기니까 1이다 라는 게 생성이 될 거고, 자, 1 집어넣게 되면 얘가 x-4 플러스 f4가 되는 건데, 자,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 모조리 통째로 무슨 2가 되냐면 -2가 되어야 하므로, 자, 얘가 -2 되기 위해서는 -4 넘어가면서 f4는 2라는 것까지 정해지겠죠. 그래서 f'4는 1이고 f4는 2가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계산해서 정답 확인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뒤로 그럼 한 문제 넘어가서, 자, 649번의 2번을 봅시다. 649의 2번을 보니까 양수 A에 대해서 점 LNA, 0에서 곡선 Y는 EX승의 근 접점의 좌표를 FA, GA라고 설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GA분의 F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물어보는 건 어쨌든 변수 A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 거니까 GA나 F를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문제인 것 같네. 자,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LNA, 0이라는 점은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X축에 있는 적당한 점을 이렇게 잡아보면 되는 거겠다. 그치? 자, 그럼 이런 점에서 곡선 EX승이라는 이 증가하는 지수함수에다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여기서 긋기 좀 불편하니까 요쯤에 한번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는 접점의 좌표를 어쨌든 X좌표랑 Y좌표를 A에 대해서 표현해보자라는 얘기지 않을까? 자,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구도라서 얘를 t,2의 t승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t 값만 a로 표현되면 fa도 정해지고 ga도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개념은, 자, 곡선 밖의 점이랑 이 접점이랑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t-ln-a분의, 자, 2의 t승이 생길 건데, 이게 그대로 접선 교육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럼 이 t라는 점에서의 접점 기울기를 구하려면 y'이 2의 x승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지금 접점의 좌표 t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2의 t승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풀 겁니다. b의 t승은 어차피 0보다 큰 값이라서 양변 약분 가능하고 그럼 t-lna가 넘어가면 1은 t-ln a가 되면서 아 접점의 좌표 t가 lna 플러스 1이라고 정해진다 라는 생각인 것까지. 자 그럼 여기 있는 fa가 lna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잡히겠네? 그럼 GA의 값은 이 t 값을 여기 이제 지수식에 넣는 거니까 자 GA의 값은 2에 lna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플러스 1승은 떼면서 2가 될 거고요. 2의 lna승 자리 바꾸면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GA의 값은 a가 되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을 찾아보면 리미트의 a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에는 a 곱하기 2가 남는 거고 자 그대로 lnf a 플러스 1이 될 것 같으니까 ln a 플러스 1 남기고 뭐야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 상쇄되면서 엎어지니까 자 이렇게 극한값이 ln에 대한 극한값이 1인 걸 알 수 있는 구도다. 그치? 남는 건 2분의 1이 되겠다. 그쵸?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652번 아이고 좁겠네. 여기로 갈게요. 자, 652번을 봅시다. 둥. 자, 지금 보면 원점에서 주어진 곡선의 접선을 하나도 그을 수 없다. 접선 개수가 빵개라는 얘기네. 그럼 이 지금 함수의 우리 문제상의 구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쨌든 곡선이 있을 거예요. 이거 초월함수 그래프다. 그쵸? 자,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꾼 얘를 x-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둬야 미분하기 쉬운 구조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 곡선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린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점에서 여기 있는 곡선에 접선을 그을 수 없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이 접점 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이 접점 t를 구하기 위한 어떤 방정식들을 쭉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근 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 개수가 빵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곡선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점이 빵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접점이 빵개라는 말은 자, 실근 t의 개수가 아니라 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도로 식을 정리를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이 가야겠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점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구조로 만들어 보면 자, 여기가 t, t-a, 2의 마이너스 t승 이런 접점이 될 거고 그럼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그대로 t분의 t-a의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진 함수 미분해야 되고요. y' 하면 2의 마이너스 x승 묶이면서 자, 마이너스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앞에 거 미분하면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자리에 t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2의 마이너스 t승에 마이너스 t 플러스 a 더하기 1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또 2의 마이너스 t승은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t가 넘어가게 되면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생기냐면 2차 방정식이 생기겠죠. 얘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아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다 이런 생각. 실근 T가 몇 개인지 정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652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끝. 자, 지금 689번에 보면 2 sin x가
x 플러스 k이다. 자, 이러한 방정식이 제한된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주어질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라. 물론 x를 좌변으로 넘겨서 미정계수 k만 남기고 초월함수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자, 그런 구도보다는 어차피 삼각함수랑 1차함수의 위치관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삼각함수 그래프는, 자, 이제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앞에 x, 지금 사인의 개수가 2인 상태다, 그죠? 사인 x가 접선 길이가 1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0에서의 접선 길이는 얼마가 되는 구도? 2가 되는 구도로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반주기 그래프에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최대값이 2인 상태.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자, 여기보다는 지금 완만하게, 이 접선보다는 완만하게 이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구도가 되겠다. 그쵸? 그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y는 x 플러스 k가. 그럼 이렇게 k 값이 너무 커서 공중에 붕 떠있는 구도면 교점 개수가 0개라서 실근이 안 생길 거고, 그럼 내려오다가 경계는, 자, 무엇 할 때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접할 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접할 때 k 값을 찾은 다음에 그 접할 때보다는 더 어느 쪽에 있어야겠냐면 아래쪽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가 계속 내려갈 수는 없잖아. 어디 지날 때까지만 가능할까? 원점 지날 때까지만 두 개가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k 값은 접할 때보다는 작아야 되며, 자, 원점 지날 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원점 지날 때 k 값이 당연히 0이지 않을까? 자, 이때 원점 지날 때가 k가 0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접할 때 k 값은 어떻게 찾느냐? 곡선이랑 직선이 접한대요. 그럼 접할 때는 여기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잡았을 때, t 넣었을 때 둘의 함수값도 어때야 하며? 같아야 하며. 그죠? 자, t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접선 기울기가 1이고 얘는 미분하게 되면 2 코사인 t가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 풀 수가 있게 되네요. t 값이, 코사인 t 값이 2분의 1인 거니까, 자, 요 0에서 파이까지의 범위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래서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 들어가면 얘가 2분의 루트 3 될 거니까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런 구도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 k 값에 경계에 후보가 들어가면서 k 범위가 생긴다. 끝.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692번으로 가봅시다. 자, 먼저 EX승 이꼴 KX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를 FK라고 하는데, 그 FK가 A의 K승이다 라는 방정식이 실근 갖는 양의 실수 A 범위 찾으래요. 그럼 먼저 이것도 FK라는 함수 그래프와 A의 K승은 여기 지금 K가 변수죠. X축의 역할을 하니까 K축이 들어갈 거라서. 그 밑은 어차피 상수일 거니까 이 함수는 상수에 대한 변수승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FK 그래프랑 지수함수 그래프가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무엇이 생기도록 하라는 얘기냐면 교점 생기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FK 그래프는 우리가 손쉽게 그릴 수 있었어요. 자, 대표적선 이용하면 되니까 EX승 그리고 원점 지나는 직선 그렸을 때 와 이렇게 그리면, 자, 원점 지날 때, 자, 이 접할 때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2였기 때문에, 그쵸? K가 1일 때는 교점이 1개가 됐었고, 2보다 커지면 계속 커져도 교점이 꾸준히 몇 개? 2개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아지면, 자, 쭉쭉 작아지다 빵빵빵 내다가 기울기가 0인 순간까지는 빵개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K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까지는 빵개가 되는 상태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다시 몇 개의 교점이 생길까요? 한 개의 교점이 무조건 생기게 되니 K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한 개가 된다. 이런 구도인 거죠. 그럼 Y는 FK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 자, 가로축 K축을 기준으로 경계가 지금 0과 2가 있는 거니까 자, 0 이렇게 찍어주면 0 이전에는 한 개, 1 가다가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빵 가다가 자, 2가 되는 순간에 한 개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보다 클 때는 두 개로 쭉 가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 지수함수 A의 K승 그릴 건데 자, 그럼 여기 Y축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가능해? 그러면 뭐 이제 K가 헷갈리면 그냥 X로 둬도 되겠죠. 그러면 FX랑 A의 X승의 교점이 생기도록 하래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A 값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먼저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 지수함수가 감소하게 될 거니까 여기 0,1 기준점 딱 찍혀있고 빵꾸 뚫려있고 여기서 감소한 그래프 그려주면 요래 그려질 거니까 절대 교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사이에선 교점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자, 탈락인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럼 A가 이제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구도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또 안 생기는데요?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면 안 생기겠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면 교점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치? 그 완만하게 그러면 증가하는 구도의 기준은 밑은 여기가 지금 2, 뭐가 되냐면 2라는 점이다. 그죠? 그럼 이 2,1을 지날 때에 밑이 있을 거야. 이때보다는 우리 밑은 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교점이 몇 개씩 생기냐면 한 개씩 생길 거니까. 이해하겠어? 그럼 얘가 계속 작아진다고 해서 교점이 무조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두 점이 동시에 지나면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줘야 되니까. 그럼 얘보다 지금 작아진다 치더라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기만 해도 교점 생기니까 이 점 지날 때 밑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A의 X승이 A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A의 X승이 2,2를 지날 때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자, 2 넣고 2 집어넣으면 2는 A의 2승이 되는 거고 나는 A 값을 찾는 거니까 양쪽에 로그 A를 취하게 되면 아니야. 그냥 A 값 찾는 거잖아. 그럼 지수 넘긴다 치면 A는 2의 2분의 1승일 수 있겠다. 그럼 요때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A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얘가 2의 2분의 1승의 X승이에요. 그럼 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나가는 구도일 때 Y는 A의 X승이 생겨야 되니까 이 밑 A랑 2의 2분의 1승이랑 비교를 하면 자, A가 크다, 2의 2분의 1승이 크다. 2의 2분의 1승이 크다라는 거죠. 같은 거 되나요? 안 되죠. 빵꾸 뚫려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되면서 A 값은 2의 2분의 1승보다는 작아야 하고 증가해야 되니까 뭐보다도 커야겠습니까? 1보다도 크다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자, 잘 정리할 수 있고요. 랄라랄랄랄라. 빨리 진도 나가고 싶어. 너도 빨리 끝내고 싶지. 미적분을 끝내고 싶다고? 그치, 미적분 빨리 끝내고 싶지. 제 부등식에서 내신에도 자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는 아예 출제되지 않는 문항은 배제시켜 줄게요. 자, 어차피 한 문항밖에 안 돼요. 695의 2번을 봅시다. 껄껄껄. 자, 방정식 lnx는 ax 플러스 1이라는 자, 이와 같은 자,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을 구하래요. a 범위는. 자, 이렇게 되는 것들 참 편하고 좋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직접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굳이 막 넘겨서 식을 조작할 필요 없는 게 얘는 어차피 0,1 지나는 직선이고 A값에 따라서 기울기만 변할 거고 얘는 그냥 로그 함수니까 그래프의 구도를 그냥 그려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nx는 1,0 지나면서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0,1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쯤에 0,1 지나면서 자, 기울기가 좀 가파른 양수가 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니까 무엇 할 때의 경계를 찾아봐야 될까? 접할 때의 경계를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접할 때 기울기는 양수일 건데 그럼 이렇게 해서 접할 때보다 조금 완만하게 되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가 생길 거냐면 2개가 생기겠죠. 그럼 완만해진다고 해서 계속 2개는 아닐 겁니다. 기울기가 얼마 되는 순간에 다시 1개가 돼버리니까 0이 되는 순간에 1개가 돼버릴 거니까 A는 0보다는 크되 접할 때보다는 작아야 되는 구도인 거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교점은 꾸준히 몇 개가 되냐면 1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네.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 A 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작거나 작아야겠죠. 같은 건 안 되니까 접할 때보다는 작다 이런 생각이에요. 또 똑같은 내용이네. 접한다는 거니까 접점의 좌표를 뭐로 설정하면서 t로 설정하면서 그럼 t에서의 함수값 lnt랑 at 플러스 1 이렇게 같다 하나 두고요. 두 번째 미분계수 같아야 되니까 자, 이 로그 함수 미분하면 y''이 x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t 집어넣으면 t분의 1이라는 기울기랑 현재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는 a가 되니까 미분해서 a가 된다 라는 생각인 거다. 그치? 그럼 요거 열림만 하면 되는데 보니까 a 대신에 t분의 1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t분의 1 넣으면 at는 그냥 1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접점 좌표가 정해지네. lnt가 2라고 t는 이 몇 승이다? 2승이다. t에다가 그럼 이 2승 집어넣으면 a는 2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 a 값의 접할 때의 경계가 b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컷! 하자, 부등식으로. 자, 부등식의 메커니즘도 방정식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페이지로 오냐면 346쪽으로 오세요. 쌤이 지금 저기 내신 단위에서 잘 안 나오는 문제 빼겠다는 게 어떤 거냐면 347쪽인데 잘 안 나오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설명만 해줄 거예요. 설명하고 이해는 하는데 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그렇게 깊이 있게 애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할까 그냥? 알겠어. 그럼 한 문제만 하자. 한 문제만. 나와서 안 풀 것 같다고? 이런. 그래. 아니, 내용이 어렵진 않아. 아니야, 뭐, 나도 안 풀지.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함수 그래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뭘 풀겠다는 얘기냐, 부등식 풀겠다, 이 말인 건데,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떤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음에 대한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k 범위 찾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당연히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였던 거죠. 그럼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 fx가 항상 이 y는 k라는 직선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니까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k를 찾을 때 이 함수 fx에 무슨 값을 찾아냈어야 되냐면 가장 낮은 값, 무슨 값? 최소값. 그쵸? 그럼 우리 k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겠죠. fx가 가지는 fx의 무슨 값보다는 최소값보다는 이런 부등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 함수식이 좀 어지러운 구도라면 자, 식을 적절히 잘 변형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잘 변형하는 것은 방정식이랑 똑같은 루틴이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부등식에서 양변의 식을 잘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가장 그리기 쉬운 식으로
식을 변형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대로 가볼게요. 만약에 자, x가 0보다 크거나 큰 범위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x제곱에 1-lnx 곱한 게 자, 0보다 작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자, 만족시키는 얘가 성립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최대값을 찾으래요. 불편. 다항함수랑 로그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요 kx제곱을 넘긴다고 해서 그래프가 예쁠까? 예쁘진 않아. 얘는 그러면 넘길 방법이 없네? 그럼 k가 곱해져 있는 구도의 이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미정계수가 있으면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럼 k는 넘기는 걸로 하죠. 얘들을 분리했을 때 뭐 식이 예뻐질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얘는 작거나 같다가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양수 k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떤 k분의 1이라는 얘는 어쨌든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가로선 이렇게 그려나갈 거고. 우린 그 요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도예요.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릴 거니까 오른쪽만 그릴 거라서 좌표평면 준비를 해놓고 자,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면 자, 이 도함수를 통해서 극값이나 그 다음에 극한값 다 찾아 나갈 겁니다. 점근선들. 먼저 f'x 찾으면 앞에 건 미분하면서 2x 될 거고요. 자, 1-lnx 붙고 자, 뒤에 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달라붙겠네. 자, 묶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x로 묶어내면 2-2 lnx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럼 요 식이 x에 1-2 lnx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x는 양수거든요. 부호변화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쵸? 그럼 나는 여기는 1-2 lnx의 부호변화만 보면 되니까 얘의 그래프를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lnx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 lnx 이렇게 x축 대칭된 거니까 그걸 뭐 위로 한 칸 올리더라도 우리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 아닐까? 도함수가 맞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극대를 가지게 될 거고 극대는 lnx가 2분의 1인 곳에서 생기니까 여기가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루트 2에서 극대를 가질 거니까 자, x에다가 2의 2분의 1승을 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극대값 찾으면 들어가면 2가 될 거고 1-2분의 1 될 거니까 2분의 1, 2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어떤 2의 2분의 1승인 지점에서 극대값 이렇게 소심하게 그리면서 이 함수값이 자 2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근선 찾아야 됩니다. 로그 함수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사실 그릴 필요도 없죠. 어차피 양수 k에 무슨 값 찾는 거냐면 최대값 찾는 거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초월함수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는 구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함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극대 가졌다가 어쨌건 간에 감소하는 구도거든. 그럼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값은 최대값이지 않을까?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값보다 나의 이 k분의 2라는 상수함수가 더 위쪽에 있는 것들만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부등식 만들면 k분의 2가 크거나 같은 거겠네? 2분의 2보다. 다 양수 파티니까 그대로 k 넘기고 2 넘기면서 곱하면서 2k 곱하면 저 좌변에는 2가 남을 거고 자 우변에는 k2가 남을 거라서 2 약분되고 나면 k는 얼마 이하의 양수냐면 2 이하의 양수다. 그렇게 최대의 경계값인 2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 수 있겠다. 그쵸? 할만하고 자 뒤로 또 넘어가서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도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2x승 더하기 k가 자 4x보다 크거나 같다를 자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물론 이것도 K만 남겨놓고 나서 K가 4x-2의 2x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 구도를 만들면 여기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안 해야 되는 거다, 그쵸? 사실 2의 2x승 그래프나 4x라는 1차 함수 그래프는 그리기가 쉽다, 그쵸? 우리 지수 함수 옮기는 거 좋아해요? 1차 함수 옮기는 거 좋아해요? 1차 함수 옮기는 거 좋아하니까 1차 함수 옮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K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러면 자, 2의 2x승 플러스 K의 함수 그래프는 잠깐 놔두고 4x는 고정됐으니까 원점 지나는 기울기 4인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2의 2x승 플러스 K는 원래 K가 0인 값이라면 증가는 지수함수였을 거야. 0,1 지나면서. 맞잖아. 이렇게. 얘가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구도네. 그럼 더 올라가 버리면 교점이 연계가 되니까 연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방정식 푸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보다는 더 항상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면 위에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K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올라갈 거고 내가 찾는 건 K의 최소값입니다. 자, 위에 있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이 직선이랑 부합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만 내려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접할 때가 K의 무슨 값이 생길 거니까? 최소값이 생길 거니까 그럼 접할 때 K값 찾는 거예요. 그럼 곡선이랑 직선이 접한다는 구도니까 여기 접점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서 T로 잡으면서 부등식이라 해서 꼭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경계만 찾으면 돼.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이런 접할 때가 경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접할 때 찾는 문제가 가장 빈번히 등장하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이제 T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T 넣으면 2의 2T승 플러스 K가 4T가 돼야 되고요. 이제 미분 바로 할 수 있다. 그쵸?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2의 2T승이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미분하면 그냥 4네. 그럼 2의 2T승이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가 찾는 건 어차피 K의 최소값이지 않아. 그럼 여기서 T값을 구할 필요 없이 2의 2T승 자체가 얼마니까? 2니까 이거 구해야 되네? 이런 구하자. ln 취하면 2T가 ln 2예요. 그럼 2의 2T승은 뭘 주면 되고 2를 주면 되고 4T는 여기 2T가 ln이니까 얘는 몇 ln 몇? 2ln 2를 주면 되겠네? 내가 찾는 건 어차피 K값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하면 K는 2ln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구도로 최소 경계 K값을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전혀 없다. 그쵸? 자, 그러면 내용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부등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왜 이렇게 빨라요?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자,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 슬퍼. 숙제가 많아질 것 같아서 347쪽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인데 이거는 내용을 설정하기보다는 쌤이 상황을 먼저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쌤이 x가 a보다 큰 범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f'x가 0보다 크되 무엇하고 있다는 뜻이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에서의 a에서의 함수가 원래 정할 수는 없는데 넣어서 값은 생성할 수 있으니까. 자, a에서의 함수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fa가 만약에 0이었대. 그럼 우리 그래프 구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x좌표가 a인 곳에서 함수값이 먼저 0이긴 한데 빵구가 뻥 뚫려있는 구도구나. 이 뒤로 나의 그래프는 계속 뭐만 하고 있습니까? 증가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x가 a보다 큰 요 범위에서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아래쪽 조건 증가하는 그래프가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0인 구도로 그려진다면 어쨌든 이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함수값들은 0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나는 그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 fx는 함수값이 항상 양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가면 이걸 증명할 수 있고 그럼 이게 감소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만 그려질 거니까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없다함을 자금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 명확히 그리기 힘든 대상의 부등식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그냥 예제로 하나
보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클 때 ln의 1 플러스 x가 x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증명하래요. 쌤 이거 그래프 이렇게 잘 그려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0,0 지나는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절편이 0이랑 자 이거 2분의 1 묶어내게 되면 자 그대로 2x 2분의 1x 묶어야겠죠.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제곱 2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니? 잘했니? x 제곱이 아니라 x가 되니까 진짜 잘못했네요. 멍청한 사람. 그럼 절편이 0이랑 얼마라서? D라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생길 거예요. 네 얘들아 생각해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대강절 내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로그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는 기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이럴 때 쓰자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모든 함수를 좌변을 한번 넘겨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fx가 0보다 크다는 걸 증명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좌변을 다 넘기면 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ln 1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다 증명을 하면 되는 건데, 자 먼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 봅니다. x가 0일 때요. 0일 때 함수값 정할 수 있죠. 0 넣으면 0, 0 넣으면 0, 0 넣어도 0. 그럼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쌤이 fx라고 두면 우리 fx는 0에서 함수값이 0인 구도로 그려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요. 그래프 그리려고. 그럼 f'x를 구해보면 이게 미분하면서 x-1 플러스 띵분의 띵 프라임이니까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통분해야 되겠네? 자, 통분해버리면 자 x 플러스 1분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합차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x 더하기 1분의 x제곱 이런 식이 생기는데, 우리 도함수의 부를 보니까 자 x가 양수 범위라서 x 더하기 1도 양수고 x제곱도 당연히 양수예요. 항상 0보다 어떻다는 게 크다는 게 밝혀집니다. 뭐 한다는 뜻이냐면 f'x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그래프의 구도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 모든 함수값들이 0보다 어떠함이 밝혀졌을까? 크다가 밝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f0 0이고요. f'x 0보다 큰 구도이기 때문에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나의 함수값 fx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를 그래프를 함께 그려주는 게 가장 완벽하겠다. 그쵸? 이렇게 증명이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증명하라고 나오면 이게 뭔 말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고, 간혹 서술형 문제에서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증명하는 문제 말고 이 증명하는 문제를 몇 페이지에서만 하냐면 347페이지에는 보기 4, 5번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익힌 문제나 그쪽에서는 증명 문제를 빼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설명 끝났기 때문에 자, 숙제 체크해 드릴게요. 자, 351의 증명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자, 넘어가서 352쪽에 증명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다 하는 거네. 보기 문제 하는 거. 잠깐만 해. 내신 대비할 때 없애줄 테니까. 알겠어? 알았어. 그럼 증명한 거 지금 거기 보기 4번이랑 5번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총 4개 지문이거든? 소문제 2개씩 해서. 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만 골라봐. 지금 보기 5번에 1번은 쌤이 해줬잖아. 네. 그치? 그럼 이건 내가 했고. 그럼 너네가 거기 2번만 해볼래? 2번에 보면 다른 내용들을 위에 있는 1, 2번은 너무 쉬운 구도라서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보기 5번에 2번만 해보세요. 알겠지요?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등식이 정리가 끝이 나는데, 자, 거기에, 지금 개념 익힘 5번 보면 2002학년도 수능 기출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사실 내신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야.
어렵지는 않아서 이게 알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고 이 구조를 모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수 x의 범위가 e부터 e 제곱까지예요. 자, 이 범위에서 자, 알파 x가 2x 승보다는 작거나 같고 다시 베타 x는 2x 승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 알파에 지금 우리는 무슨 값 찾을 거냐면 최소값 찾을 거고 알파의 최대값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베타에 무엇을 찾을 거냐면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이거 우리 고1 때부터 많이 하던 구도인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 개 했어? 뭔 개소리야? 여러 개 했어? 따따라따따라따라라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자, 이런 구도의 문제.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처음 봐? 본 적 있어? 어떻게 풀었어? 그래프로 풀었죠. 몇 차 함수 사이에 2차 함수 사이에 몇 차 함수가 있도록 1차 함수가 있도록.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 이 EX승이라는 고정된 그래프, 이 범위 안에서 고정된 그래프를 기준으로 알파 X라는 직선 EX승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고 베타 X라는 직선 EX승보다 항상 위에 있는 구도를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 대표적인 지수함수 EX승 나왔으니까 무슨 접선의 개념이 떠올라야 될까? 대표 접선이 함께 떠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봅시다. 근데 얘가 2부터 2제곱까지인데 원점에서 긋는 어떤 접선의 구도를 생각해 본다 치면 얘의 기울기가 2였잖아요. 더하기는 2x로. 그쵸? 근데 그 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1,2인 거죠. 그치? 나 왜 2라고 적었네. 1부터 2제곱으로 합시다. 1부터 2제곱까지는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딱 1,2예요. 내 그래프가 여기부터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부터 붕 해가지고 어디 제곱까지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이 제곱까지 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수함수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원점 지나는 직선을 요 범위 안에서 그렸을 때 알파 x는 2x승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게 알파 x로 그려지는 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얘가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얘의 그래프를 지금 뚫고 지나가는 이런 구도가 되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니까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는 딱 몇 콤마 몇 지날 때 1,2 지날 때가 경계가 되는데 그때가 하필 여기에 그은 자, 이 곡선의 그은 무슨 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알파는 항상 2보다는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작거나 같은 값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2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반면에 베타 x는 여기는 지수함수도 항상 위에 있는 구도가 돼야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안 돼요. 뚫고 지나가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위에 있는 거 이런 그래프는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완만해지다가 보면 자 어디를 지날 때까지만 내려올 수 있을까? 여기 2제곱 자 2제곱 넣으면 2에 2제곱 지날 때까지만 들어갈 수 있겠다. 그쵸? 여기 원래 2인데 내가 그냥 2제곱 한번 넣어봤어. 미안하다. 2 넣어줄게. 여기 2로 잡으면 여기가 2인 거니까 여기 2, 누구 제곱까지? 2제곱까지 이렇게 요점 지날 때까지 나가죠.
이렇게 요점 지난 직선 기울기가 현재 베타의 최소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점 지날 때 기울기 따지면 2분의 누구 제곱이 되냐면 이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베타의 값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2분의 2 제곱보다. 그래서 이 구도를 알면 베타의 최소값이나 알파의 최대값을 빨리빨리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방정식, 부등식 마무리 해버리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바로 옆에 페이지네요. 353쪽으로 와봅시다. 자, 지금 몇 분이죠? 43분? 43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수투에서도 우리 속도 가속도 했는데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뭐다?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뭡니까? 뭐 방향, 그치? 속도가 방향이 있고 속력이 방향이 없고 속력은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속도 함수 vt에다가 무슨 값을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곧 속력의 함수 그래프 그려진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투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쭉 봤었는데 얘가 일단 그대로 쓰이긴 할 거예요. 근데 수투에서는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합니다. 즉 1차원 운동이에요. 1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점의 위치를 숫자 한 종류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구도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직선상에서 점 P의 위치가 XT라고 표현된다 치면 T 값에 따라서 X좌표 변하는 함수의 구도라 본다 치면 뭐 XT가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가 시각이 1초 됐을 때 점 P의 위치가 X1이 되면서 1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된다. 이런 얘기였다. 그치? 그래서 1초에서는 분명히 내 점 P가 자, 여기 있고 이때 좌표는 4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자, T가 0일 때는요. 그러면 출발하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 초기 위치가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무슨 일이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부터 시각이 0일 때 출발해서 막 움직여가지고 1초 동안 4까지 온 그러한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자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의 성분이 누구 성분밖에 없었냐면 X 성분만 존재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자 운동,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1차원 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평면 운동을 합니다. 자, 평면은 좌표축 몇 개로 만들어졌죠? 2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차원 운동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일전에 우리가 급수할 때, 좌표 찾는 거 할 때, 후,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었잖아. 후, 가는 거 있고. 그 움직임을 따질 때 누구 좌표 따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석하는 거였어. 그게 직교좌표의 의미야. 성분을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라서, 그럼 평면 운동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좌표 평면에서 있잖아, 얘들아. 어떤 점이 운동해. 근데 이 점이 곡선 위를 따라서 막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잖아. 슝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곡선 위를 운동하는 그러한 이 점의 운동, 빠르기나 속력이나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려면 자, 이 점에 누구 성분도 따로 보냐면 X 성분도 따로, Y 성분도 따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을 배운 거죠. 점 P의 X좌표를 X라고 두고 Y라고 뒀을 때 이게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위치 함수라서 이제 우리는 얘를 XT, Y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얘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P라는 이 임의의 점이 어쨌든 좌표가 X, Y라고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점 P의 X좌표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FT라고 잡고 자, 점 P의 Y좌표의 시각에 대한 함수를 GT라고 잡는 매개변수 방정식의 표현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X가 있잖아. 2t제곱 플러스 1이고요. Y가 3t세제곱 마이너스 1에 이런 그래프였다 칩시다. P의 좌표가 X, Y로 표현이 되면
자, 이런 상태라면 우리 이 x와 y 사이의 관계는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곡선 위로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사실 이 외교변수 t에 대한 표현이 사실 이게 시각에 대한 무슨 함수였냐면 위치 함수였던 겁니다. 이해했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각이 1초일 때 있잖아. 1초일 때 우리 전피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냐면 3,1 넣으면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초에서 얘가 1초쯤 가면 얘가 t가 1일 때 t는 여기 3,2 했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t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2 집어넣으면 자, p의 좌표가 8 더하기 1이니까 9,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판에 24 빼기 1이니까 23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잖아. 미추면 저기 엄청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9, 23까지. 그 사이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1차원에서 수직선에서 이 가로 방향으로 네가 움직이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뭐 했었냐면 이 속도 함수를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결국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 함수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시각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얘가 가진 의미는 v1이 6인 거잖아. 그럼 얘가 이 순간적인 얘의 의미는 뭘까? 이 지점에서 지금 1초에서의 위치는 4였는데 이 지점에서 얘가 양의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순간적인 속도가 얼마다? 6이다. 그치? 몇 초? 6만큼 오른쪽으로 가려는 빠르기로 얘가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거잖아. 그럼 얘도 그런 얘기지 않을까? 따로따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X성분의 위치 함수가 있고 Y성분의 위치 함수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피의 속도라는 대상을 각각의 위치 함수를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이 특정 순간에서 있잖아. 특정 순간에서 자, 얘가 분명히 대각선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건데 그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이는 성분에 가로 성분이나 무슨 성분을 나누어서 세로 성분을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벡터 개념이라서 기하 쪽에 있었는데 미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미적분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리 한 사람? 한 명 있네? 자, 그럼 내가 너네한테 물리를 이해시켜 볼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봐봐. 여기 공이 있어, 얘들아. 공이 아니라 민경이가 있어. 민경이가 있었거든? 민경이가 여기서 수아가 나 민경이 좋아하면서 오른쪽 방향 민경이를 막 잡아 당긴 거야, 수아가. 잡아 당겼어. 그래서 민경이가 오른쪽으로 3m/s에 빠르게 가지면서 움직이게 됐어요. 겁나 빠르죠. 1초에 3m씩 당겨 온다는 거니까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당긴 거야. 그런데 있잖아. 자, 여기서 수아가 있는 게 아니라 현민이가 뺏길 수 없어. 자,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더 세게 당겨요. 그래서 민경이가 이 수직 방향 4m/s의 빠르기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럼 민경이는 1초에 오른쪽으로 3칸 가면서 위로 몇 칸씩 당겨지게 될까? 4칸씩 당겨지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당겨지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자, 오른쪽으로 3m, 위로 4m 올라갔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 대각선 방향 몇 m/s 가게 될까? 5m/s의 빠르기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1초에 4씩 가면 3칸, 4칸씩 가면 얘는 결국 이 대각선 방향으로 5칸씩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벡터야. 그럼 이게 속도의 수평 방향, 이게 속도의 수직 방향. 그럼 이 둘의 합성을 통해서 대각선 방향의 빠르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어렵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어떤 대각선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건데 그때 이 순간적인 가로 속도의 성분은 F'T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냥 속도가 아니라 전피의 무슨 방향 속도냐면 수평 방향 속도가 되겠죠. 또는 X성분의 속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를 간단히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Vx라고 표현해요. F'T를. 그러면 이 수직 방향의 속도는 무슨 프라임 T가 될까? G'T가 되고 무슨 Y로 표현할까? Vy로 표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이 점은 자, 오른쪽으로 F'T, 위쪽으로 G'T만큼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각선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P의 속도는 자, 성분이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요거 미분하면서 몇 T가 되고요? 4T가 되는 거고 요거 미분하면서 몇 T? 6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속도의 수평 방향 속도라서 Vx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F'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수직방향 속도니까 뭐야? 9t제곱이죠. 그지? 그럼 9t제곱이 Vy가 되는 거이자 G'T가 된다. 이렇게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이 만들어져요. 그럼 벡터량이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좌표랑 헷갈리겠다. 그치? 그래서 벡터 성분 앞에는 자, 이 순서쌍 앞에 등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P의 속도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다가 T를 1을 넣잖아? 그러면 1을 넣으면 P의 1초에서의 속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속도 성분이 4,9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1초에서 얘의 위치가 몇 콤마 몇이었어요? 3,2였어. 그 순간에 얘는 오른쪽으로 몇 칸 튀어나가려고 하고 4칸 튀어나가려고 하고 위로는 몇 칸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9칸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방향은 요 대각선 방향인 그치? 크기는 몇이 될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에 16 플러스 파이 11의 빠르기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튀어나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속도의 개념을 만들었으니까 무엇의 개념을 만들어야 되냐면 P의 속력을 만들어야 돼요. 속력은 뭐였었냐면 빠르기였어. 그래서 속도의 뭐냐면 크기예요. 여기에 절대값이어서 표현할 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빠르기를 나타내야 돼. 속력은 빠르기야, 빠르기. 아까 오른쪽으로 3칸, 1초에 3칸 가고 위로 4칸 올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몇 칸 간다 그랬지? 5칸.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이동량이 1초에 5인 거야. 이게 빠르지기지 않니? 그치? 그래서 속력은 이 속도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자 이렇게 지금 속도의 가로 성분 Vx랑 속력의 세로 성분 이 G'T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빠르기는 얘 대각 방향으로 이 성분 길이만큼 이동하게 될 거니까 이 성분의 길이가 곧 점피의 순간적인 속력의 함수 표현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들어가면 돼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끝! 자, 이렇게 해서 속도와 속력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럼 가속도는요? 우리 지금 1차원에서 이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니까 가속도는 여기서도 P의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뭐 하면 되겠다?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P의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서 얘도 가로 성분, 세로 성분 나뉘어요. 저거 미분하고 미분하면 몇 콤마 몇이 될까요? 4,18 T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러면 P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 14, 위로 18T가 되는 거니까 얘는 루트에 제곱하면서 16 더하기 제곱하면서 324T 제곱 이런 표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끝!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일반한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 평면 운동 쪽의 개념은 자, 그림 하나랑 구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모든 설명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이 곡선 위의 점 P의 X좌표랑 Y좌표가 분명히 매개변수 표현으로 얘를 X, Y라고 표현했을 때 X좌표도 시각에 대한 위치함수 FT 자, Y좌표도 시각에 대한 위치함수 GT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위치함수 표현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 위치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P의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는 무슨 컴마 무슨 뭐가 된다? F? 프라임 T, G 프라임 T가 된다. 1절입니다. 근데 이 F 프라임 T를 속도의 X 성분이라 그래서 Vx나 Vy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P의 속력을 만들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 그림을 여기에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아, 오른쪽으로 얘가 지금 Vx만큼 가려고 하고 자,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Vy만큼 가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선의 방향으로? 대각선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대각선의 방향이 속력이 됩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그럼 속력의 크기는 루트의 지금 Vx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또는 F'T와 G'T를 이용해서 F'T 제곱 플러스 G'T 제곱 된다. 이렇게 봐도 좋다라는 구도인 거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얘들을 한 번씩 더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F2'T, G2'T로 표현될 거고, 자, 가속은 우리가 x레이트에 x를 써서 ax 또는 자, 수직성분의 ay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가속도에 대한 또다시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루트에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의 부도가 된다.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쵸? 그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진만 찍어 내시되,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좀 물리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앞에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좀 하긴 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직 찍지 마. 아직 다 안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처음에 속도할 때 속력이랑 차이점이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럼 여기도 움직이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빠르기는 우리가 방금 속력의 크기로 구했고, 크기는 구했고, 방향이 대각선 방향이에요. 대관적인 대각선 방향이 뭔지를 봅시다. 자, 직선의 기울기 느낌이죠. 그럼 우리 속도에 지금 이 대각선의 방향을 어떤 기울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기울기는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면 vx분의 vy예요. f't분의 무슨 프라임 t가 된다는 얘기냐면 g't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하나?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 dt dx분의 dy dt 이렇게. 그럼 얘는 체인 룰에 의해서 우리 매개변수 미분할 때 dy dx였지 않니? 그럼 얘는 순간적으로 이 지점에서의 이 양함수 표현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곡선에서. 이 순간적인 접선의 뭐로? 기울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곡선의 접선 기울기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평면 운동에 대한 미분 해석은 끝이 납니다. 알겠죠? 끝. 자,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나중에 얘를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해서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해 나갈 거예요. 뭐야, 벌써 시간 끝났어? 다운이 나왔는데? 몇 분이에요? 49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 쌤 문제 안 풀어줘도 너네 그냥 보고 풀 수 있단 말이야. 단원종합까지는 안 할게. 그래서 단원종합까지는 안 할 테니까 이거 그냥 수투에서도 미분하는 개념이랑 똑같아가지고 이거 몇 페이지까지 한번 해보냐면 359쪽까지 해봅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설명을 들어야 할 수 있어요. 알겠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아, 앞에 노말이 있구나.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